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클래스 이름을 짓는데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막 짓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클래스 이름을 짓는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절대 지울 순 없고 일단 우리가 만들었던 카카오뱅크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이름 짓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이제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BEM이라는 사이트인데 겟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뱀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름 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뱀 방식을 무조건 다 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쓰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안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 바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여러분들 코드를 좀 더 깔끔하고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의 코드 HTML 구성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짓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뱀은 뭐의 약자냐면 기본적으로 자, 블럭, 이거 참고로 디스플레이 블럭 아닙니다. 이름 짓는 방법에서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있어요. 엘리먼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디파이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도 괜찮아요. 지금 이것까지 알려면 머리 터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머리 터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블럭과 엘리먼트만 알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블럭 요소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카카오 우리 만들었던 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죠. 정답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요거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보면 지금 색칠해진 부분이 여기잖아요. 요 바깥쪽, 그쵸? 그러면 요거를 헤더라 할까요? 헤더. 이 헤더를 보면 지금 요 보면 우리가 여기를 맨 위에를 헤더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헤더는 하나의 헤더 블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더 블록. 헤더 블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도 얘도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 로고는 여러분들 재사용성이 있나요? 있죠. 그쵸? 우리 맨 위에서 우리가 헤더에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푸터 부분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로고는. 그쵸? 그러면 이 로고 같은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요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다? 블록이라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들은 다 뭐다? 블록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헤더도 참고로 블록입니다. 헤더도 이렇게 있는데 헤더는 이제 하나의 큰 블록 요소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메뉴가 어떻게 돼 있죠? 메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하나, 둘, 뭐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메뉴는 여러분들 블록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메뉴는 블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는 이런 걸 엄청나게 다른 데서 많이 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얘는 오직 헤더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헤더바의 종속적인 녀석인 거잖아요. 따로 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헤더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고 종속적인 녀석.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도대체 얘네를 떼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지? 푸터에다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얘네들은 뭐 섹션에다 올 수 있는 녀석들도 아니에요. 오직 얘네들은 헤더 안에 있을 때만 종속적인 녀석들, 그런 종속적인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엘리먼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류 제출하기도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쵸? 서류 제출하기 버튼. 그러면 이 서류 제출하기냐? 이 녀석이 만약에 재사용성이 있으면 블럭 요소라 할 텐데 블럭은 아니에요. 얘도. 이 서류 제출하기도 이 헤더 안에 있을 때만 종속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거 떼어내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내 자의적 판단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얘를 다른 데 떼가지고 쓸 수 있으면 블록 요소라고 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엘리먼트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B는 아까 뭐라고요?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요소. 재사용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뭐예요? 블럭에 속해서만 의미를 가진 녀석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블럭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나중이고, 사실 독립적으로 일단 존재할 수 있는 요소라고만 일단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사실 헤더 같은 경우는 재사용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일단 헤더는 블럭이에요. 블럭이고, 그 다음에 이 엘리먼트는 뭐다?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헤더 블럭이라 하거든요. 헤더 블럭 안에 메뉴는 사실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은 엘리먼트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카카오뱅크 우리가 이름 지을 때 요거를 이름 짓는 방법을 어떻게 줬어요? 보통 헤더 일단 지어볼게요. 헤더 한 다음에 우리가 탑바 이렇게 줬죠. 탑바. 얘는 하나의 블럭이에요. 블럭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뱀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테일윈드 방식 쓴다 하면, 테일윈드 쓰지 마십니다. 테일윈드 안 쓰고 컨테이너 이렇게 이름 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름 짓는 거니까 MX 오토, 뭐 H풀 이렇게 왜 했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 부모 높이를 받아오기 위해서, 원래 탑바에 부모 높이 있었잖아요. 그죠? 80픽셀인가 우리가 줬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A 한 다음에 여기다 클래스 주고 로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로고 이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클래스 볼 필요 없고, 일단 얘는 탑바는 블록이고 얘도 블록이에요. 왜 블록이라 했어요? 재사용성이 있다 없다? 재사용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데서 떼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죠? 플렉스 주고, 그 다음에 div 플렉스 그로우 해가지고 메뉴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ul 메뉴 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뉴가 다른데 어디 가서 독립적으로 쓰일만한 녀석인가요? 아니죠. 오직 이 녀석은, 이 메뉴는 카카오뱅크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뱅크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류의 디자인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도 있죠.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메뉴는 지금 어디 종속적이다? 헤더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녀석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류의 메뉴를 다른 어디다, 헤더뿐만 아니라 아니면 섹션, 푸터 이런 데다 다양하게 이식해서 쓴다 하면 얘를 그냥 메뉴 1 이렇게 이름 지으면 되는데, 얘는 근데 만약에 이 메뉴를 탑바 안에 있는 구성 요소로 보겠다, 즉 종속되어 있는 녀석으로 보겠다 하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탑바 한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메뉴 1이라는 녀석은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언더바 2개가 있다는 것은 이 녀석은 독립적인 블럭이 아니라 이 블록, 헤더 블럭 안에 속해 있는 구성 요소, 즉 종속되어 있는 요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뭐 했죠? btn go 서브밋 이렇게 제출 버튼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사실 얘도 만약에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고 헤더 블럭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뱀 방식으로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얘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했죠. 그렇죠? 얘는 이제 종속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독립적이다, 블록 요소다 하면 이렇게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일단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녀석들, 이 메뉴를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굳이 안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이트를 모작하는,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지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이름에서 머리가 제일 아파요, 실제로. 왜냐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요거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구성 요소에 맞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야지 실제로 일하는 같이 동료들이랑 아 이게 뭐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CSS를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하라 했죠? 제가 웬만해선 꺽쇠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작업하라 했잖아요. 왜냐면 왜 꺽쇠를 이용해서 작업하라?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찝을 줄 알아야지 그에 맞는 CSS 속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꺽쇠를 이용해서 연습하라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뉴를 선택한다 하면 탑바 안에 있는 컨 안에 있는 탑바 그 다음에 메뉴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라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메뉴를 선택한다 하면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벤 방식에 의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름을 벤 방식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얘는 어쨌든 독립적인,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있는 녀석이 아니고 오직 이 녀석은 탑바 안에 딱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굳이 꺽쇠로 할 필요 없이 딱 탑바 메뉴 1만 하면 얘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얘만 딱 검색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름을 길게 하면서 얘는 얘만의 독창적인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길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요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뉴 1이라는 녀석은 탑바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구나 라는 녀석을 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는요? 로고는 하나의 블록이라 했죠. 그쵸? 재사용성이 있는 녀석들. 그러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 얘도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얘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CSS 디자인을 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게 실제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 사이트는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릴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좋은 방식, 이름을 지었을 때 잘 지었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 나오고 있죠. 굿이 뭐예요? 이게 좋은 거다. 그리고 배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뱀 방식이니까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그샘플 해가지고 예시 드려둔 거 있죠. 그죠? 보면 이 녀석도 폼 안에 있는 폼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폼 인풋 언더바 2개 붙여서 인풋 해놓은 거. 그죠? 얘도 그렇고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모디파이어인데 요거까지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고 내가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